안녕하세요. 리차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개정세법 중에서 이제 많이들 아시는 내용인데,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즉 1세대 1고가주택 관련해서 장기보유공제가 거주요건이 들어갔죠. 거주요건.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장기보유공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세법이란 것이 들을 때는 좀 아는데 또 이게 뒤돌아서면 또 다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장기보유공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고가주택의 경우 2020년도부터는요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적용이 될 것인데, 만약에 거주를 안 했거나 즉 보유만 했거나 아니면 2년 미만을 거주를 했으면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즉 2%씩이죠. 그 연수에다가 2% 곱하시면 돼요. 뭐 4년이면 428, 뭐 8년이면 826, 12년이면 24%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8%씩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연수에다 8%를 곱하면 되는데 최대 10년 10년에 80%까지 10년 이상이면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요. 만약에 그 2년 미만이라면 15년 3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21년도도 발표가 났죠. 21년도는 어떻게 보유년수의 4%와 거주년수의 4%를 곱한 거를 이제 합산을 해서 해주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년을 보유했냐 그러면은 40%와 근데 거주를 2년밖에 3년밖에 안 했냐 그러면은 12% 더한 즉 뭐 52% 이런 식으로 요 보유년수와 거주년수를 각각 4%씩 적용해서 합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고가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케이스는 보유만 한 케이스 또는 2년 미만 거주한 케이스. 이럴 경우는 저희가 장기보유공제가 일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3억에 사서 15억에 파는데 보유년수는 10년이에요. 2년 미만 거주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1세대 1고가주택 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양도차익 12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12억 중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별도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한다?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비율로 계산하는 거죠. 15억 중에 9억 초과, 즉 15분의 6억치만 과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15분의 6 하면은 40%죠. 그래서 12억에서 고가주택 과세 비율을 40% 곱하면 4.8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8%씩 적용되는데 지금 2년 미만이기 때문에 2%, 즉 10년 2%, 20%밖에 적용 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250 빼면 과표가 3억 8,150이고요. 3억에서 5억 사이는 40% 구간이고요. 누진공제하면 세금이 한 1억 3,99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거주를 했다라고 하면 2년 이상 거주했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여기 고가주택 양도차익까지 똑같고요. 장기보유공제율이 어떻게 돼요? 10년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공제율이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10년 곱하기 8%에서 80%까지 적용이 되죠. 세금이 1960만원 밖에 안 나와요. 앞서와 더불어서 보시면 세금 차이가 거의 뭐 1억 1000만원 정도 1억 2천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20년까지는 이렇고 이제 미리 21년도도 한번 저희가 미리 한번 계산을 뽑아보면 이렇죠. 21년도는 예를 들어서 보유는 10년을 했는데 그 중에 6년만 살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6년만 살았다고. 그러면 아까는 20년에는 2년 이상만 살면 80%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21년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보유 년수의 4%, 거주 년수의 4%를 계산한다고 그랬죠? 즉 10년 보유했으니까 10년 곱하기 4%, 그 다음에 거주 년수 6년 곱하기 4%, 24% 해서 64%를 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고가주택 양도차익 4억 8천에서 64% 계산하면은 이제 3억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면 한 근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5천만 원까지 나와요. 그래서 21년도에는 이렇게 각자 40%를 한도로 해서 이렇게 그 보유 4% 거주 4% 해서 두 개를 합산한다는 거 요거 좀 참고로 알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 양도가액 15억이고 취득가액 3억일 때 보유년수 10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한번 20년과 21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죠. 만약에 보유 그 2년 미만 거주라거나 보유만 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고요. 2년 이상이면 1,900이고 만약에 2021년도에는 이 보유년수랑 거주년수를 그 4%씩 해서 더해서 하면 요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비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거죠. 저희가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것들은 거주 요건이 있어야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거주 요건이 있어야 비과세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고가주택이 있는데 집 한 채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파리 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예요. 근데 거주는 계속 안 했어요. 거주는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요. 아예 비과세 자체가 안 되겠죠. 비과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차액 12억에 대해서 뭐 따로 9억 초과분 따질 필요가 없겠죠. 왜? 파리대책 이후에 취득한 거는 그 반드시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 자체를 안 하면 일단 그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비과세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12억에 대해서 장기보유공제는 만약에 2020년이라면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일반 장기보유공제, 예를 들어서 보유년수가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 장기보유공제 2%가 적용될 것이고요. 만약에 21년도부터는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거주년도에 대한 4%는 없고 보유년도에 대한 4%에서 20% 해서 장기보유공제 각자 계산하면 세금 차이가 이렇게 그 납니다. 한 5,800, 5,500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은 이거죠. 20년부터는 올해부터죠. 그 1세대 1고가주택 즉 집 한 채 있고 그 9억 초과하는 그런 주택의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만약에 2년을 거주를 못했다라고 하면 15년 30% 2%씩 밖에 적용이 안 되고 2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8%씩 해서 최대 80%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보유년수 4% 거주년수 4%한 거를 더한 금액으로 따진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